평생 병 걱정 없이 사는 하루 6분의 비밀. 힐링 코드. 알렉산더 로이드 벤 존슨 지음. 이 표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신이 내린 설계도대로 힐링 코드를 실행했고 10년 이상 내 인생을 쥐고 흔들었던 문제가 사라졌다. 45분 후에 아내의 우울증이 사라진 것이다. 그 후로 8년의 세월이 지나 이 글을 쓰고 있지만 그동안 아내는 다른 약을 복용한 적이 없고 일상에서 우울함을 느끼지도 않는다. 사실 45분간의 첫 치유 후에 아내의 우울증이 재발했었다. 하지만 힐링 코드를 매일 실행하고 3주가 지나자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되찾기 위해 10여 년간 고통스럽게 헤맸던 만큼 나와 아내와 두 아들이 느낀 기쁨과 흥분은 형언하기가 힘들다. 네, 저자 알렉산더 로이드는 자연의학 박사와 심리학 박사학위를 따기 전 10년간 전임 목사로 일했다. 여러 해 동안 심리 상담소를 운영했으며 이후 대체요법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이름을 날렸다. 부인 트레이시의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 12년간 세계를 여행한 끝에 우울증과 다른 질병의 증상을 없애는 다양한 기법을 찾아냈으나 그것들이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치유법은 아님을 깨닫고 에너지와 양자물리학 연구에 몰두했다. 그 과정에서 병의 근원을 치유해 몸의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간단한 신체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이를 힐링 코드라 명명했다. 힐링 코드를 실행하면서 트레이시의 우울증이 완치되자 그는 심박 변이도 검사를 통해 이 기적의 치유법을 입증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그 결과 힐링 코드를 실행한 지 20분 만에 스트레스가 80%가량 제거되는 놀라운 사실을 목도했다. 그의 연구 이전에는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연구 자료가 있었다. 이 발견을 토대로 그는 전 세계에 자연치유를 전파하는 데 목적을 둔 힐링 코드사를 설립했다. 지금까지 미국 50개 주와 90개 나라의 수천 명 고객들이 힐링 코드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몸의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질병과 증상을 치유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현재 고객을 돕는 200명 이상의 코치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벤 존슨, 대체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정식 의사로 특히 암 환자를 위한 연구와 치료법 개발에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다. 한때 면역회복 클리닉의 원장이었으나 힐링 코드로 자신의 루게릭 병을 치유한 후 2004년 10월부터 힐링 코드사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시크릿 DVD에 출연한 유일한 의사이기도 한 그는 현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힐링 코드와 그 방식을 알리는 강연을 하고 있다. 표지를 바로 넘기면 힐링 코드를 먼저 만나본 독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비염 때문에 고생이 심했고 비염이 심해짐에 따라 기관지까지 약해져 계속적인 기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코막힘이 심해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약물의 주의사항에는 일주일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약 없이는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터라 3개월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에 내성이 생겨 1회 분무해야 하는 약을 많게는 7회까지 분무하게 되면서 콧물에 피덩이가 섞여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다가 코막힘, 심한 목의 통증으로 잠을 깨는 일도 빈번했죠. 속눈썹 치고 시작한 힐링 코드는 신기하게도 실행 5일 만에 약 없이 잘 수 없던 제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잘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늘 통증 속에 짜증으로 시작하던 저의 아침이 편안해진 겁니다. 덕분에 약물을 중단할 수 있었으며 하루 하나씩 복용하던 알레르기 약도 이틀에 한 알, 사흘에 한 알로 줄여갔습니다. 이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에도 많은 효과를 보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저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식이장애에 시달렸고 보통 사람보다 예민한 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상처도 쉽게 받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힐링 코드를 하다 보니 감정의 기복이 많이 줄었어요. 우선 실행 1주부터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2달 후부터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사그라들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주변을 부드러운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웠죠. 이전부터 심리적 안정을 위해 명상, 요가 등을 모두 해보았지만 힐링 코드만큼 적은 시간을 투자해 많은 효과를 봤던 방법은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힐링 코드를 권유받아 시작했고 이렇게 상태가 좋아진 만큼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 역시 꼭 힐링 코드를 권해주고 싶습니다. 송은미 공예가 그 밖에 체험한 분들의 많은 국내나 외국의 체험담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발견. 인생에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관계, 병마로부터의 해방, 평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의 성공, 밤잠을 설치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독자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을 얻는 방법, 즉 2001년 신이 나에게 선물한 그 방법이다.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나는 그때 이 모든 것을 원했다. 그 이전 12년 동안 내 인생은 슬픔과 우울, 좌절의 연속이었고 이루지 못한 목표로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12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상황이 좀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곤 했다. 절망은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1986년 트레이시와 나는 우리의 인생이 그 후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로 끝나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펼쳐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혼인 서약을 했다. 하지만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결혼 생활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트레이시가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리는가 하면 초콜릿 쿠키를 마구 먹어대고 침실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나 같은 녀석과 산다면 지상의 누구라도 이런 증상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지만 사실 무척 걱정됐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트레이시 역시 나와 결혼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슬픈 이유를 알지 못했다. 우리는 곧 트레이시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아마도 그녀가 인생 전반에 걸쳐 우울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우울증과 불안은 트레이시의 집안에 이어지는 유전이었다. 지난 30년 동안 트레이시의 친척 중에 자살한 사람이 몇 명 있었다. 간절했던 도움의 손길. 우리는 안 해본 게 없었다. 심리상담, 비타민 요법, 무기질 요법, 허브 요법, 기도, 보완 대체, 정서 이완 요법 등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해보았다. 트레이시는 심리학 자기계발 영성서적을 무수히 탐독했다. 12년 동안 치유법을 찾아 헤매는 동안 쓴 돈이 얼마인지 모른다. 아마 수천만 원은 좋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시도했던 치료법 중에는 효과가 좋아 아직도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 그중 몇 가지는 다소 도움이 되었지만 트레이시의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우리는 항우울제가 답이라고 생각했다. 한밤중에 트레이시의 비명소리에 깨어났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불을 켜보니 트레이시가 피투성이가 된 채 앉아 있었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트레이시의 몸, 잠옷, 침대 시트에 피가 낭자했다. 트레이시는 비명을 지르며 동시에 흐느끼고 있었다. 긴급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기를 집어드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 트레이시에게 내부 출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트레이시가 과연 살 수 있을지, 트레이시가 살지 못한다면 6살짜리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걱정되었다. 그런데 그때 사태가 악화되었다. 트레이시가 손톱으로 살점을 뜯겨나갈 만큼 다리를 긁어댄 탓에 그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시트를 더럽힌 것이었다.
항우울제의 부작용은 많았지만 이 일이 최악의 사건이었다. 우울증은 증상 그 자체로 훨씬 더 끔찍했다. 언젠가 트레이시가 읽고 있던 책의 뒷면에 첨부된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를 했는데 심각한 우울증 판정이 나왔다. 나는 트레이시의 답변을 점검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평소에 거의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트레이시는 죽고 싶지만 겁이 나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으며 콘크리트 제방으로 뛰어가 고통을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우울증은 우리 가족의 모든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우리의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다다른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결혼생활 3년이 지나자 나와 트레이시 모두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다. 유일하게 우리의 파경을 막았던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무엇이 있다라는 믿음이었다. 우리는 제서약 의식을 치르며 결혼을 다시 진심으로 맹세했다. 내가 결코 잃지 않았던 건 희망이었다. 나는 희망의 힘으로 트레이시를 돕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었다. 나는 2개의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방법을 찾았다. 해법을 제시하는 세미나, 워크숍에 셀 수 없이 참석했고 수십 권의 책을 읽었다. 하지만 원하는 답을 발견하지 못했다. 배운 게 있었는지 묻고 싶은가? 물론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해졌느냐고 묻고 싶은가?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가 답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을까?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다.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마치 지구라는 행성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았다. 치유의 청사진을 보다. LA에서 열린 대체 심리요법 세미나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다. 여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트레이시는 흐느끼며 6살 배기 우리 아들이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고 말했다.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증상을 가라앉혔을 테지만 3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승무원이 휴대전화를 끄라고 요청할 때까지 트레이시와 대화하며 기도했다. 통화를 마친 후에는 지난 12년간 매일 해왔던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트레이시를 위해 기도했다. 그 다음 순간 일어난 일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이 일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다음 문장일 것이다. 신은 나의 머리와 가슴에 우리가 현재 힐링 코드라고 부르는 것을 심어주셨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737기의 창밖에 천사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뿌연 안개도 서리지 않았다. 천상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일이었기에 내가 12년 동안 계속해온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과거에도 수많은 답을 얻었을 때 그랬듯이 나는 마음의 눈으로 답을 보았다. 물론 같은 답은 아니었다. 어떤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 와 정말 멋진 생각인데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군가의 좋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심어지는 느낌? 흡사 TV를 보는 느낌이었다. 내 머릿속에 떠올랐으나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치유체계의 설계도를 읽고 있었다. 이 계시는 영적인 문제로 초래된 잘못된 믿음을 치유하는 체내의 물리적인 메커니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책에는 손을 사용하는 간단한 동작들을 통해 모든 인생 문제의 진정한 근원을 치유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 내용을 적고 또 적었다. 손에 쥐가 날 때까지 받아 적으며 큰 소리로 이렇게 떠들어댔다. 신이시여 천천히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기억하도록 주소서. 너무 빨라서 받아 적기가 힘듭니다. 집으로 돌아와 신이 내린 설계도대로 실행했고 10년 이상 내 인생을 쥐고 흔들었던 문제가 사라졌다. 45분 후에 아내의 우울증이 사라진 것이다.
그 후로 8년의 세월이 지나 이 글을 쓰고 있지만 그동안 트레이시는 다른 약을 복용한 적이 없고 일상에서 우울함을 느끼지 않는다. 사실 45분간의 첫 치유 후에 트레이시의 우울증이 재발했었다. 하지만 힐링 코드를 매일 실행하고 3주가 지나자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되찾기 위해 10여 년간 고통스럽게 헤맸던 만큼 나와 아내와 두 아들이 느낀 기쁨과 흥분은 형언하기 힘들다. 2006년 트레이시는 법적인 이름을 희망으로 개명했다. 10여 년간 희망을 느낄 수 없었던 아내는 그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후에 힐링 코드라고 이름 붙여진 치유법을 발견한 운명적인 그 밤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신바람이 난 나는 이 치유법을 적용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10여 명을 치료할 계획을 세운 후 개인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통증, 좌절감,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으면서 간절히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이 고객들과 힐링 코드를 공유하기 시작하자 내가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그들이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에 평온이 찾아들었으며 얼어붙었던 관계가 눈 녹듯 해결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심한 정신 정서 장애까지도 대부분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치유되는 것 같았다. 치유의 범위가 넓어지다. 그 후 6주가 지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나의 소중한 고객 한 명이 잠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전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이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그 순간 법률 문제를 주제로 한 나의 심리학 박사과정 수업이 머릿속에 스쳤고 이 일이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나는 다소 당황스럽고 초조하게 그녀의 기록을 훑어보며 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확인해보자고 말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전혀 다른 이유에서 질문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기록부를 덮고 연민과 애정을 느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묻는 거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그녀는 주체할 수 없이 흐느꼈다. 얼마 후 안정을 찾자 내슈빌에 있는 벤더빌트 병원에서 그녀가 앓던 다발성 경화증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상황에 깊이 감동받은 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눈물은 이내 웃음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함께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다른 환자들에게도 알려주게요. 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기뻐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6주 동안 내 권유로 시작한 힐링코드 덕분에 병이 치유되었다고 설명했다. 힐링코드의 효과가 분명해 보였다. 그녀가 평소와 다르게 한 것은 힐링코드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이변이며 예외라고 생각했다. 어쩌다 효과를 본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 3주가 지나면서 힐링코드 덕에 암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뇨병을 치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다음엔 편두통, 초기 파킨슨병, 그리고 또 계속되는 치유의 소식. 그때 알았다. 3만 피트 상공에서 계시받은 것은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커다란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것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놀라운 치유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의 증언조차 전혀 믿지 않았다. 치유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이고 놀랍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깜짝 놀랄 소식들이 무더기로 들려오지만 우리의 일상과 환경에 적용시키기 힘든 내용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치유의 증거를 확인하다. 이 치유법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머리와 가슴으로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첫째, 이 치유법이 나의 신앙과 합치되어야 했다. 2, 3주 동안 나는 이를 쉬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목사님, 영적 멘토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 상황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뒤적였다. 그 과정 끝에 이르러 나는 이 치유 방식이 실제 정통의학이나 대체의학이 제공하는 어떤 방식보다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믿게 되었다. 힐링 코드는 정확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치유하며 신이 우주와 사람의 몸을 창조한 방식에 따라 치유한다.
둘째로 나는 힐링 코드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했다. 힐링 코드가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라면 이것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우선 내가 운영하는 심리 상담소의 문을 닫고 개인 진료를 포기해야 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애썼던 지난 5년간의 시간은 그야말로 투쟁의 나날이었다. 트레이시의 우울증과 씨름해야 했으며 정규 대학원 수업을 모두 들으면서 부업 2개를 뛰었고 학비와 늘어난 식구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다. 그때는 땅콩버터나 쌀과 콩으로 저녁을 때운 적도 많았다. 박사학위를 받고 1년이 지나자 대기 고객이 6개월이나 밀리는 상황으로 역전되었다. 심리상담사로서의 일이 번창했고 결국 고된 노동의 결실을 누릴 수 있게 된 터였다. 힐링 코드로 트레이시와 내 고객들이 놀랍게 치유된 만큼 나 자신에게도 진정으로 믿는 마음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 후 1년 반 동안 힐링 코드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나는 자율신경계 검사의 최적 표준인 심박 변이도 검사에 의존했다. 이 검사는 자율신경계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 나는 연구를 통해 모든 질병과 증상은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 간에 언제나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힐링 코드가 나의 예상대로 거의 모든 병을 치유한다면 그것이 몸의 스트레스를 제거해야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치유된 신체 증상들 대부분은 힐링 코드로 직접 해결되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힐링 코드가 해결하는 문제는 유일하게 마음의 영적인 문제뿐이다. 놀라운 결과. 1년 반 동안의 심박 변이도 검사를 통해 내가 바랐던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내가 얻은 결과가 의학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한 의사도 있었다. 이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간단히 말하면 힐링 코드는 균형이 깨진 자율신경계의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하여 20분 이내에 균형을 회복시켰다. 그리고 24시간 이후에 재검사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균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로저 켈러한이 최근에 쓴 책 트라우마의 악몽 멈추기에서 밝힌 30년 전의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몸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치료든 최소 6주가 걸린다고 했다. 이런 사실들로 유추해 볼 때 본질적으로 힐링 코드는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의 연구 결과는 임상실험이나 이중 맹검법, 으로 검사한 결과는 아니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환자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을 발견했음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다. 증상이 아닌 근원을 치유하는 그 무엇, 효과가 지속되는 그 무엇. 나는 심리상담소를 닫을 명분을 얻었고 광고나 자본금 없이 힐링코드 회사를 우리 집 지하실에 설립하면서 12년간 고통받아온 트레이시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신에게서 받은 이 선물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말할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지금도 나는 하루하루 그때의 흥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알렉산더 로이드